안녕하세요. 금강낭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온화해졌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석유도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유전을 발견했다는 나라도 있고, 그 자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많고,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크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고, 그렇게 되면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내수 경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경제 성장률을,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땅덩어리도 작고, 그 다음에 그 인적 자원도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의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도 그 내수 경제를 살리는데 상당한 일조를 하고, 또 전쟁이 났을 때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지하 자원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은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인구가 점점 준다. 주는 거는 주는 거지만은 아이를 낳지 않아 가지고 노령화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그 군대 갈 사람이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한 50%, 60%가 노령화 사회 인구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군대 갈 사람이 없게 된다.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아야지 수입 수출을 예전처럼 국제 무역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가 만일에 된다면은 내수 경기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은 인구가 많아야지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게 이제 자급자족 도생국가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인적 자원도 많고, 지하 자원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고, 그래야 자립을 해서 살아갈 수 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뉴스를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유전을 개발했다. 그래가 또 뉴스를 보니까 뭐 요소수인가 뭐 그걸 또 이제 통계를 해가지고 수출을 통제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앞으로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이게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통제하고 아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제절부를 하라 하는 옛날의 그 성인들의 얘기가 오늘날에 딱 들어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비견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상 가장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지, 요소수라는 것도 하나 나는 거 없지.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남쪽보다는 북쪽이 지하자원이 개발만 한다면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완전히 그 나라다 보니까 지하자원도 별로 없고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땅덩어리도 작고 땅덩어리가 작은데도 또 반이 갈려서 북한 남한으로 또 갈려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자원이 없고 인구도 적고 지하자원도 없고 그런 나라들이 1차적으로 이제 타격을 많이 받게 돼 가지고 나라의 전망 위기까지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해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또 새로운 그 정치계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은 또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신락 같은 기대를 걸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금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밥 먹고 와가지고 지금의 촬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요.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되잖아요. 됩니다. 얘기하는 대로 제가 예견하는 대로 이게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전 세계는 자원 고갈 상태로 신음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덩어리 지하에서 석유라든가 지하자원이 끝없이 무한정으로 계속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소수 같은 게 사용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자동차의 대변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소수가 그 트럭 같은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한 그 광물로 지하자원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도 이제 그 사행정 지금의 내연 기관이잖아요. 흡입 압축 이제 흡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압축을 해가지고 폭발을 한 다음에 배기를 한다. 그것이 이제 사행정 내연 기관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흡입하고 연료를 흡입해가지고 압축을 시킵니다. 누르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엔진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 폭발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연기라든가 이런 배연가스를 배기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 사행정 기관이 계속 연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엔진이 작동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 내연기관에서 자동차 주로 이제 요즘 자동차는 내연기관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특히 트럭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가 필요한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수입을 항상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하기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자동차를 요소수 사용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트럭이라든가 이런 차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개발을 할 수 있겠죠. 못할 게 없습니다. 요소수 필요 없다. 우리는 요소수 없는 새로운 기술로 트럭이라든가 자동차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몇 나라 요소수를 수입할 때 한두 개 나라에서 수입을 하지 않고 다국적으로 수입을 하는 방안을 또 연구를 해가지고 이 한 나라에서 통제를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한두 나라에서 수입을 하다가 통제를 받으면은 엄청나게 그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요소수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를 한 50개나 100개 정도를 다변화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앞으로는 요소수 없는 새로운 자동차 혁명을 일으켜서 트럭 자동차를 개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 사행정 기름 휘발유 사행정 엔진 자동차는 대개 보면은 휘발유 경유를 기름을 사용해 가지고 엔진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전기차가 많이 나와 가지고 한때는 전기차가 인기가 상승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 전기 자동차가 애물단지라고 해서 팔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번 그 전기 자동차의 그 전기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인프라도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돼 가지고 그 전기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디 가서 공급받을 곳을 찾느라고 헤맵니다. 너무 인프라가 한정적이라서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폭발력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전기차 못 산다는 겁니다.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행정 그 기름 엔진 자동차보다 대체 그 엔진을 개발해 가지고 자동차를 만든 것이 전기,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 그런 건데 안전 문제에서 지금의 걸려서 지금의 그게 수요자들이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사기를. 그러니까 안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잘 팔리고 사행정 기름 자동차에서 대변혁으로 체인지 돼서 게임 체인지가 돼 가지고 전기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가 필요 없는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한 트럭 엔진을 개발해서 요소수 필요 없는 대체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그 기초가 되는 최첨단 과학 기술은 항상 예산에서 많은 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망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개발도 하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첨단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밥을 먹고 이제 걸어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그 요소수가 요소수가 너무 한때는 요소수가 너무 그 공급 차단을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요소수를 주던 국가가 갑자기 끊어버리면 어떨 거예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올스톱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요소수가 필요 없는 자동차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망 위기에도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D 연구비를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기술 축적도 많이 공학 박사들을 많이 배출시켜가지고 군사, 경제, 그 다음에 최첨단 과학기술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한다. 앞으로 자원전쟁은 아주 정말로 치열한 자원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앞으로는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어려웠을 때는 나라들이 서로 자원이 있으면은 서로 수출도 수입을 해가지고 없는 나라가 수입을 해쓰고 서로 상부상조 보충적인 수출 수입을 해서 서로 상생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물 건너갔다. 그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상부상조 상생하는 국제관계는 이제는 식어버리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살자. 우리나라도 좋고 너희 나라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서로 경제 성장률을 높여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상생하면서 상호주의로 살자 하는 주의였다 하면은 요즘에는 도생주의입니다. 각자 도생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도 별로 없고 석유라든가 광물 여러 가지 지하 자원도 없고 그 다음에 인구도 많이 없고 인적 자원도 없고 그 다음에 땅덩어리도 없고 그런 나라들은 기술 개발비기에 나라를 유지하려면은 전망 위기에 빠졌을 때 대안으로 기술 개발비기 없습니다. 그래요. 인적 자원이 내가 중요하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현실을 보잖아요. 옛날에는 100년, 50년 전쟁이라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30년 전쟁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다 전쟁터에 가서 죽고, 늙은 사람만 남았다는 겁니다. 가부들 천지고, 가부들이 천지고, 전부 다 젊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고, 가부들 천지고, 남자라고 해봐야 비실비실 하는 노인들만 있고 그래가지고 그 노인들이 결국은 젊은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살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젊은 아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전쟁이 그것도 뭐 한 5, 6년 전쟁을 하다가 끝나면은 그건 문제가 없는데 장기 소모전이라는 거는 경제력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모든 분야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최후 보루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최신 핵무기라도 버튼을 누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전부 다 젊은 사람 다 죽고 늙은 사람 아넥네 아들만 있다. 그럼 어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쟁 동원령을 징병을 해가지고 그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하면은 여자들 70세까지 여자도 70세까지 모든 늙은이들도 그 전쟁터에 내보내려면은 징병을 해가지고 내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인적 자원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저 전쟁이 비과학적 전쟁이잖아요. 재래식 무기 이런 거 전쟁할 때는 옛날에는 우리 아주 오래전에는 화살을 쏜다든가 창을 던진다든가 이 정도의 전쟁이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많으면 이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옛날에는 사자성어로 인해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해 전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 첨단 그 군사 무기들이 개발이 돼 가지고 옛날처럼 인해 전술 그 전쟁의 전술 작전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주 그러는데 이제 인해 전술법이라고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됐다고 해도 장기전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용병을 수입해서 쓸 수 있겠어요? 오지도 않습니다. 봉급을 만이나 한 달에 1000만원씩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살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옵니다. 왜 그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그 월급 받으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려 하겠어요. 안 옵니다. 그래서 저게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이유가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 예방법을 어떤 나라에서는 낙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낙태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 하는 것도 그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기본적인 깊은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도 중요하다. 국가 발전, 경기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나라가 전망 위기에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다. 늙은이와 아낙나 여자들만 있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늙은이하고 여자들 전부 다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40대, 50대, 60대, 70대. 거기에 무슨 망신꼴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